정말로 이 노후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매달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너무 적어요.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바꾸자. 최소 500에서 궁극적으로는 한 1000만 정도는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산이 아무리 50억,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노후 준비가 전혀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멘토 구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 자금 500만 원 만들기입니다. 제가 내년이면 40이거든요. 20대 때는 돈을 하나도 못 모았고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면서 비교적 남들보다는 빠르게 노후 준비를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거창한 건 아니었고 소득의 10% 정도를 연금으로 준비하는 정도였어요. 감사하게도 퇴사를 하고 사업을 꾸려가면서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노후 준비는 신혼초 그 세팅한 값을 그대로 좀 오랜 시간 유지를 했었거든요. 30대 때는 노후 준비라는 거가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뭐 상급지로 점프도 하고 싶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아이 학자금도 모아야 되고 조금 아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덜컥 이제 40대가 되니까 정말로 이 노후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혹은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기 이후 기간이 2, 3년에 불과하대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채널, 이 관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내가 불안해하지 말자. 20, 30년 후에 그 삶을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바꾸자. 지금 내 상황이 불안하고 좀 변동성이 클수록 은퇴를 했을 때 그냥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일하느라 힘들고 지친 거는 감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세팅을 해보자. 자, 노후 준비를 처음에 할 때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포커스로 잡았냐면 자산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 기준으로 세팅을 하자. 자산을 읽어가지고 강남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매매가가 한 3, 40억 정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은퇴를 했어. 근데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 그 자산이 아무리 50억,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나오는 어떤 현금 흐름이 단 100만 원도 없다면 이건 노후 준비가 전혀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월세 수익이 나거나 꼬박꼬박 배당을 받는다거나 연금을 받거나 내가 은퇴 후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만 대상으로 하시면 돼요. 반면에 현금이 나오는 자산이야. 그런데 자녀 결혼할 때 혹은 증여를 할 거야. 다른 목적이 있다면 노후 자산에서 제외를 해야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배당주, 예적금 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임대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인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자산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가 요거를 포커스로 잡고 그 대상으로 이제 취합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노후 자산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 많지만 얼마나 적립액이 쌓여있는지는 몰라요.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시면 향후 10년 동안 매달 얼마 이상을 부었을 때 내가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다. 다 나와요. 개인연금도 마찬가지. 내가 가입한 그 보험사든 금융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플 들어가시면 적립액, 수익률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노후자금 계획을 세울 때 500만 원의 현금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현재 직장인으로 살면서 사업자로 살면서 붙고 있는 상품들이 나중에 게시를 했을 때 5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차는지 200이 차는지 단 50만 원밖에 안 차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목표로 하는 노후 자금은 얼마인가?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이제 금융사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보면 월 부부 기준 한 300만 원 정도 있어야 삶에 이제 잘 굴러간다. 저는 현재 물가 수준으로 최소 500에서 궁극적으로는 한 1000만 정도는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부모가 아무런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럼 올 때마다 용돈 줘야 되고 서포트 해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녀 입장에서도.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싶고 남편이랑 같이 은퇴하고 나서 놀러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그렇게 하려면 못해도 한 500 이상. 근데 제가 은퇴하는 나이를 한 65세? 한 30년을 더 산다고 하니까 한 월 500만 잡아도 연간에 6천만 원. 30년이면 18억인 거예요. 대박이죠. 월 1000만 원을 원한다. 그럼 36억이야.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 30대, 40대잖아요. 최소 10년, 20년은 계속 준비를 할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이 정도까지 목표를 정했으면 저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느냐. 앞서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각 가정마다 원하는
노후 자금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 직장인 외벌이 부부, 공무원 부부, 둘 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 집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구나 라고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은 국민연금. 월 100만 원씩 나올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다 채울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법인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직장인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장점은 물가가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금 고갈돼서 이거 못 받지 않냐라고도 하는데 사실 직장인이라면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어차피 강제로 떼어가요. 어차피 안 낼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잖아요. 국민연금을 조금 빠듯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한 40, 50대 돼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연금 개시 기간을 5년 정도 늘려가지고 매년 연금액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낫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 직장인 분들이라면 내가 한 1년 정도 일했을 때 한 달치 월급에 상응하는 금액이 연금 계좌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했을 때는 이 연금 계좌가 IRP라는 이름의 계좌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퇴사를 하든 이직을 하든 이 퇴직연금 계좌는 절대 지금 손을 대지 않았고요. 이 퇴직연금도 월 100만 원씩 나오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 연금저축 그리고 IRP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최대 15.4%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최대 148만 원이거든요. 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나라에서 잘했어. 돈도 환급을 해주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이게 매달 고정적으로 내지 않아도 한 번에 납입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연간 500만 원까지는 꾸준히 채워서 은퇴하고 월 100만 원씩 나오도록 세팅을 해보자. 이렇게 짰고요. 세 번째는 개인연금이에요. 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20대 때부터 개인연금에 가입을 했었어요. 둘이 합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납입을 계속 하고 있었고 만기가 거의 됐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기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연금저축으로 새로 가입하는 형태로 해서 납입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면은 납입하는 원금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남들 10년 넣을 때 저는 20년 넣고 더 빨리 넣은 거니까 나중에 개시했을 때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실 때 정해진 기간, 난 20년 동안만 매달 얼마씩 받을 거다. 정액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은 조금 더 적지만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 하는 그런 선택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연금 보험도 있고 연금 저축도 있고요. 뭐 여기서 말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해서 한 20년 동안 얼마가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거든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 해도 한 280에서 300만 원 정도 일단 세팅을 해두었고요. 저희 남편이 공무원 연금이 있어요. 사실 공무원 연금은 계속 너무 계약 중이라서 더 줄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현재 이제 4급 공무원이에요. 비교적 높은 급수로 어린 나이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지금 연차도 많고 급수도 높은 편이라서 저는 요거를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그래도 월 한 250에서 30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물가 연동이 되고요. 연금 공간에 들어가서 남편 거 같이 조회를 해봤더니 현재 시점에서 퇴사했을 때 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명확히 나오더라고요. 120만 원 정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지금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편이 공제회에 붙는 돈이 20만 원씩 결혼 전부터 이제 본인이 부었던 거를 유지를 했었는데 비용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 월 50만 원 정도 행정공제에 납부를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월 600만 원 이상은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월 배당이 나올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혹은 월로 배당을 하는 배당주 ETF들이 존재하거든요. 한 번에 원금을 몇 억씩 넣는 이런 건 현재 불가하기 때문에 꾸준히 배당주를 매입을 한다. 전체적인 볼륨도 키우고 배당주가 꾸준히 그 사이에 나오잖아요. 복리효과로 굴러가게끔 해서 한 50만 원 정도는 배당주로 받는 거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봤어요. 추가로 제가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정기보험들이 있거든요. 사업을 운영할 때는
비용 처리로 쓰고 나중에 만기 한 10년 이상 됐을 때는 이 사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대표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어요. 정기보험 가입한 거를 퇴직금의 용도로 보통 전환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월 100만 원씩 세팅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모자라다. 제가 집을 뭐 한 두세 채 정도는 갖고 있지 않겠어요? 집 한 채를 현금으로 돌려서 월 200만 원씩 받는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다만 제가 노후자금에서 임대소득은 제외해뒀어요. 뭐 아파트나 건물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이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연금액이 깎여요.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그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은퇴 전에는 임대소득을 얻더라도 연금을 개시했을 때는 그 임대소득을 좀 제외하는 포트폴리오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연금 세팅을 좀 새롭게 하면서 이 생활비 기준으로 노후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지금 여유될 때 조금 더 넣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지금 세팅을 했지만 외벌이신 분들도 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도 있잖아요. 꼭 저처럼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소득의 5에서 10% 정도는 마지노선이에요. 미리 떼어놔서 연금이 됐든 배당이 됐든 이자가 됐든 월세가 됐든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은퇴 후에 노후자금 준비가 잘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은퇴족이 아니라 금퇴족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아마 20, 30대인 분들은 제 얘기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40 딱 기점이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옛날에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진짜 들리지도 않던 게 너무나 체감이 돼요. 일찍 시작하면 단돈 2, 30만으로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5, 60대 닥쳐서 하려면 원금 1억, 2억을 넣어놔도 매달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너무 적어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 얼마나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목표는 얼마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